우즈베키스탄의 세계유산 부하라 시리즈 벌써 3부다. 정리하다 보니 점점 길어진다. 재밌다 정리하는 게. 그럼 3부를 시작해볼까나. 부하라의 방주 요새 아트 오브 부하라. 위키디피아 참조. 방주는 기본 아치 아래 20m 깊이의 층을 구성하는 이전 구조물의 잔해 위에 지어졌으며 이 층은 이전 요새가 현장에서 건설되고 파괴되었음을 보여준다. 방주에 대한 최초의 알려진 언급은 나스아키 899-960의 부하라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 아부바크라는 부하라의 통치자 빈두가 이 요새를 건설했지만 곧 파괴되었다. 여러 번 건설되고 여러 번 파괴되었다. 라고 썼다. 아부바크라는 재건한 마지막 통치자가 현저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큰 곰자리의 별과 같은 관계에 있는 7개 지점 주위에 요새를 건설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지어진 요새는 다시 파괴되지 않았다고 한다. 방주의 연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원 후 500년경에는 이미 지역 통치자들의 거처였다. 여기 성체에서 아미르, 그들의 수석 총리, 군사 지도자 및 수많은 하인이 살았다. 징기스칸의 병사들이 부하라를 점령했을 때 주민들은 방주에서 피난처를 찾았지만 정복자들은 수비수를 박살내고 요새를 약탈했다. 중세시대의 요새는 루다키, 허도시, 에비센나, 파라비 그리고 나중에 오마르 KM이 작업했다. 에비센나가 이곳의 도서관에 대해 글을 남겼다. 나는 이 도서관에서 좋은 책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에서 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읽고 각각의 과학자와 과학을 알게 되었다. 내 앞에는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심오한 지식으로 들어가는 영감의 문이 놓여있다. 아마도 도서관은 부하라 정복 중 파괴되었을 것이다. 아르크는 1920년 부하라 전투 동안 미하일 프론제가 지휘하는 붉은 군대에 의해 크게 손상되었다. 펀즈는 항공기에게 요새의 폭격을 명령했고 이로 인해 구조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다. 왕실 금고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탈출한 마지막 에미르 모하메드 알림 칸이 성스러운 장소, 특히 하르미 볼시비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방주를 폭파하라고 명령했다는 설도 있다. 전설에서 방주의 창조자는 서사시 영웅 시아부샤였다. 어렸을 때 계모를 피해 풍요로운 오아시스의 나라 투라나에 숨었다. 시아부샤와 아프로시아바 지역 통치자에 따른 사랑에 빠졌다. 소녀의 아버지는 시아부샤가 황소 가죽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먼저 궁전을 짓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분명히 불가능한 작업으로 의도되었다. 그러나 시아부샤는 황소 가죽을 간에 달아 조각으로 자르고 끝을 연결하고 이 경기 안에 궁전을 세웠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고대에 기록된 디도의 고전적 전설과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건국에 관한 것이다. 건설 시아부시 또는 시아부샤 왕자는 부하라의 방주를 만들고 이곳에 묻혔다. 그의 죽음 이후 성체는 위대했던 왕자를 애도했다. 3000년 후 부둔버카 쿠더가 성체를 복원했다. 점성술 요소의 영향을 받은 부하라의 방주 디자인에는 여러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궁전에는 북두칠성을 위한 7개의 돌기둥이 있습니다. 방주의 전체적인 모양도 별자리의 영향을 받았다. 성체의 기초도 이 지역의 지형과 무덤의 영향을 받았다. 부하라의 독특한 특징이 된 여러 종류의 무덤이 있다. 도시의 건물에는 단독묘가 있고 귀인을 위한 특별묘도 있었다. 도시의 베츠네 성체, 메디나, 교회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모스크나 관공서 같은 중요한 건물은 성체 안에 있었다. 부하라의 방주 안에 있는 모스크는 목화, 나무, 점토, 원시 벽돌과 구운 벽돌로 만들어졌다. 구운 벽돌은 장신용으로 모스크를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다. 첫 번째 모스크인 아슬란칸은 1119년에 지어졌다. 349년 동안 통치자인 콘디지와 쉐리스텐에 의해 복원되고 확장되었다. 통치자, 아미르, 장군들은 모두 부하라 방주의 성벽 안에 살았다. 방주 밖은 많은 마을이 위치한 교외 지역이었다. 결국 캠피락벽은 그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성체를 더 많이 방어하기 위해 세워졌다. 부하라의 방주는 거대한 요새로 서기 5세 기경에 처음 지어졌다. 방주는 군사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부하라 주변 지역을 지배하는 다양한 왕실이 거주했던 마을을 포함했다. 방주는 1920년 러시아에 함락될 때까지 요새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관광명소이며 그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및 기타 복원된 지역에는 고고학 박물관, 왕좌의 방, 리셉션 및 대관식 법원, 지역 역사박물관 및 법원 모스크가 포함된다. 기아크는 현대 부하라의 북서쪽에 위치한 거대한 흙 요새다. 레이아웃은 수정된 직사각형과 유사하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늘어난다. 외벽의 둘레는 789, 6m이고 둘러싸인 면적은 96헥타르이다. 성벽의 높이는 16, 20m로 다양하다. 성체로 들어가는 입구는 건축학적으로 2개의 18세기 탑으로 둘러싸여 있다.
올라가는 길에는 이 유적에 대해 설명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사진은 요새로 들어가는 정문의 역할을 하는 타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놓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진은 부하라의 초마이너 마드라사인데 과거에는 저렇게 회랑으로 이어진 방들이 있었나 보다. 아마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었을 것이다. 타워의 윗부분은 갤러리, 방 및 테라스로 연결된다. 서서히 올라가는 경사로가 윈치로 올려진 포털과 긴 복도를 통해 주모 모스크로 이어진다. 지붕이 있는 복도를 통해 창고와 감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주모 모스크의 안내판이다. 옆으로 액세서리 값 한 대가 보인다. 정말 이 나라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문화재 여기저기에서 판다. 다시 모스크로 온다. 모스크의 실내는 이렇게 생겼다. 정교하게 가공된 나무 기둥이 멋스럽다. 미늘링 형태의 기둥이지만 뒷조석과 닿는 부분은 폭을 줄여 깎아 놓았다. 이렇게 제작해 놓으면 흰개미 등 해충의 피해도 적고 보기에도 날렵해 보인다. 기둥의 위로는 정교하게 장식된 공을 놓아서 보와 도리가 교차하는 부분을 널찍하게 받아준다. 건물의 가운데에 4개의 기둥을 놓아서 웅장하게 보이게끔 했다. 지붕은 우물정자 모양으로 짜놨는데 가운데 부분만 화려하게 장식했다. 거울이 붙어 있어서 밑에서 촬영을 했다. 선글라스를 머리에 쓰고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 나다. 중앙 모스크를 나와 이동하면 넓은 안뜰이 있는 건물군이 나온다. 이 단지는 1904년에 지어진 느릅나무로 만든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문이 닫혔다. 이는 성 내외의 치안 및 보호를 위한 방법인데 우리나라의 성들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도성과 읍성들이 마찬가지였다. 마당의 왼쪽 문으로 들어가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객관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안뜰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지금은 요새의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포탄이 가득 쌓여 있다. 펜스도 없이 간단하고 엉성하게 훼손을 막아놓았다.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전시시설의 품질이 좋아진다. 박물관은 나라의 얼굴이다. 다음은 더스론 홀이다. 이 공간의 안뜰은 17세기에 조성되었다. 안뜰에는 1669년 누라터 지역의 주인에 의해 만들어진 통치자의 대리석 왕좌가 있었다. 이 홀에서 부하라 통치자의 대관식이 주최되었다. 저 가운데에 통치자가 앉고 주위를 둘러싼 회랑으로 신하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을 것이다. 지붕이 무겁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 나라는 대체로 기둥이 얇다. 석가래를 그대로 노출시킨 연등 천장이고 처마는 매우 짧다. 모두 비나 눈이 많이 오지 않는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건축 스타일이다. 가운데 칸은 지붕을 좀 더 높여서 위계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영빈관 정도 되는 곳이었겠다. 야외에 있어서 겨울엔 좀 추웠을 것 같다. 회랑을 보니 다양한 카페트들이 걸려 있는데 아마 저것도 판매하는 것이겠지. 지하에는 30x 30m 면적의 금고가 있었다. 금, 은 및 동전 등이 보관되었던 공간이라고 한다. 접객의 장소를 지나 지배가가 거처하는 장소로 이동한다. 쿼어테드 오브 그리팅즈이라고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는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형태의 시스템이 보인다. 바로 내외벽이다. 문은 없지만 안과 밖을 구분하는 작은 벽. 우리나라 양반주택의 안치도 사랑채와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내외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나라도 그렇다. 이 먼타국의 건축에도 한국의 전통 건축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지 않은가. 쿼어테드 오브 그리팅즈, 즉 우리나라의 내하에 해당하는 이곳은 1920년대까지 지배가가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다. 에미르 지배자를 만나기 위해 손님들은 안뜰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많이 모일 때는 400명까지 모였다고 한다. 지금은 다양한 유물을 전시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지역의 선사시대를 보여주는 다양한 벽화들과 돌칼 등의 석기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부하라 지역에 분포하는 많은 유적들의 과거 사진들도 전시되고 있었다. 예전에 비해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오, 다 가본 데구나. 이 지도는 부하라 전체에 가볼 만한 곳을 표시해 놓은 것 같고 이 요새의 옛 사진과 관련된 인물들도 있네. 요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정말 높은 건물이 없네. 그리고 산도 없다. 그저 평평. 하늘이 정말 넓어 보인다. 이제 왕의 공간에서 나와서 다시 들어왔던 입구로 향한다. 천정은 나무로 마감되어 있고 벽면은 전시시설로 활용된다. 예전에는 전쟁에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주는 통로였을 것이다. 입구 옆에서 다시 만난 감옥. 입구의 정문엔 작은 문이 달려 있어서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낙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주변을 걸으며 성벽을 보니 말린 벽돌을 쌓아 견고하게 축성한 모습이 웅장하다. 중간중간 나무로 고정시켜서 외부에서 공격받은 포탄에 좀 더 튼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벽 하부로는 보축이 있네. 저 멀리 가보고 싶은 미나렛이 보인다. 성벽을 보니 일부 무너진 부분도 보이네. 보수를 할지 안 할지 궁금하다.
난 개인적으로 저런 부분도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건축의 단면을 볼 수 있으니까